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하려 합니다. 자, 드디어 도함수의 활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미분을 할 수 있고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찾을 수가 있거든. 이제부터 이 도함수 찾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사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1번 접선의 방정식과 2번 평균값의 정리에서 잠깐 이제 다른 성질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나갈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것까지 하기는 할 건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파트 접선의 방정식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 위에 점을 우리는 찍을 수 있거든. 이 점의 좌표는 항상 x좌표가 a이면 그 함수 값은 fa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 점의 좌표는 a, fa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 주어진 점에서 우리는 항상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물론 항상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접선을 그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려진 접선의 기하학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접선은 직선 아니냐? 직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겠지. 1차식이겠지. 이 1차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계수를 활용한다면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함수 y는 fx의 점 a, fa라는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f'a는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f'a는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함수 y는 fx의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f'a라는 이 미분계수의 의미가 곧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라고. 무슨 소리냐면 접선을 그렸을 때마다 그 녀석의 기울기는 항상 f'x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f'x좌표가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선을 그렸지. 그럼 이 그려진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는데 저 직선은 기울기는 이미 우리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의해서 f'a가 된다라는 걸 이미 학습했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된다라는 걸 이미 학습했고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은 지나는 한 점은 a, fa지. 지나는 한 점은 a, fa를 지난다라는 걸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f'a인 직선의 방정식은 y-fa는 f'a의 x-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왜냐하면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으로 주어졌을 때 이 점을 지나고 이 값을 기울기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m의 x-x1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기울기가 f'a이고 지나는 한 점이 a, fa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면 요 녀석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만 남기면 y는 f'a 곱하기 x-a 플러스 f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넘긴 이 방정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어. 이건 암기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기울기가 f'a가 된다는 사실만 알면 기울기가 f'a니까 지나는 점은 a, fa니까 y-fa는 f'a, x-a가 된다라는 걸 바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1번, 그런 다음에 쉬운 건 2번, 그런 다음에 쉬운 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예제도 차례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케이스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오른쪽 아래 답이 있기는 하지. 어쨌든 곡선 위의 점이면 2,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위의 점이기 때문에 2,f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위의 점은 항상 이렇게 x좌표, fx좌표로 표현할 수 있잖아. y는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을 때 fx를 이렇게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기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나는 한 점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기울기는 뭐라 그랬냐면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이 x좌표라 그랬어. 기울기는 f'x좌표라 그랬다고. f'이라 그랬다고. 그럼 f'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는 도함수 구하면 미분하면 되겠지? 2x-2가 되겠지? 여기에다 2 대입하는 값이 되겠지? 여기에다 2를 대입해주면 2는 4-2니까 2가 되겠지? 기울기가 2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 지나는 한 점이 이거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y-0 fa는 f'A 기울기 2에 x-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y는 2x-4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바로 문제 1번을 풀어주도록 할게. 자, 곡선 위의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보자. 그럼 사실 이건 뭐냐면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표현이 1,f1로 표현이 되겠지만 이 표현을 다시 쓰는 게 사실 의미는 없었어. 왜냐면 위에 문제 풀 때 이걸 그냥 바로 갖다 썼었거든. 그치?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쓰지 않을게. 어쨌든 위의 점이라는 걸 확인하면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x좌표가 이렇게 된다고. 위의 점이 아니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지.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이었을 때 f'1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랬어. f'1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f'1을 구해주면 이제 한번 암산해 볼까? y' 구해주면 4x-5가 되겠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바로씩 대입하면 y-y1 플러스 1은 m의 x-x1 이렇게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왼쪽에도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면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슬슬 감 잡히지? 그럼 얘를 미분해보자. 일단 미분부터 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다가 기울기는 미분계수잖아.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 되겠지? 그럼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는 4 플러스 4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럼 y-y1 8은 m-12의 x-x1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8, 3, 24니까 8이 16 남겠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울기를 알 때야. 자, 봐봐. 얘들아,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다는 건 접점이 주어졌다는 거지?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형태야. 접점을 알 때는 가장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만 알고 접점을 몰라. 그럼 이제 접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정하냐면 a,fa로 설정합니다. 봐봐. 곡선이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런데 접점을 몰라. 그럼 접점을 a,fa로 두면 된다고. fa, 사실 편의상 fa라고 둔 거지. f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 뒀을 때 fa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 a를 대입한 녀석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 접점이 되는 거지? 얘를 접점으로 둬야 돼. 이렇게 접점으로 두고 시작해야 돼. 이렇게. 접점을 모르니까 항상 접점을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접점을 알았을 땐 그냥 접점을 아니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이 문제는 쉬우니까 이 문제 이런 거 한 10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기울기는 조금 걸리적거리니까 한 5개 정도. 이건 문제를 그냥 찾아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얘는 5개 정도 풀어보고 얘는 한 10개 정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문제를 꼭 찾으세요. 이건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이건 문제를 찾은 다음에 한 3문제 정도 풀어보면 감이 익힐 수 있거든. 3문제 정도 풀어보면 세 번째는 1, 2, 3번 다 짬뽕되어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딱 3개만 풀어보세요. 많이 풀지 말고 한 3개 정도 풀면 익숙해질 테니까 그 정도 감이 익힌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래도 같은 시간 걸릴 거야. 문제, 이런 1번 형태의 문제 푸는 시간이나 2번 형태 문제 푸는 시간이나 3번 형태 문제 푸는 시간이나 10개, 5개, 3개인데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물론 절차적으로 익숙해지면 문제의 수가 적을수록 더 적게 걸리겠지만 어쨌든 여담은 생략하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온 거야.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 무조건 접점부터 세팅합니다. a, fa라고 세팅해. 다시 말하면 a, 여기에다 a를 대입한 값으로 이렇게 접점을 세팅해.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면 그냥 a, fa라고만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이 a 값을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봐봐. 엄청 쉽다. 봐봐. 얘를 접점이라고 두잖아? 그럼 접점이라고 두면 이 접점이라고 두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a가 되잖아. 그치? f'a는 뭐야? 얘를 미분하면 y'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여기에다 a를 대입한 값이야. 여기다 a를 대입한 게 f'a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이미 이 기울기가 주어졌다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주어졌다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값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 접점 좌표 구해줘야 된다며. 접점은 a 값을 알아야 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a 값이 나오거든. 그럼 얘가 이쪽 넘어가고 2a 되고 얘 이쪽 넘어가면 2가 되니까 a 값은 1이 될 거야. 그럼 접점의 좌표가 나왔다. 1,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어요. 1, f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면서 3. 그럼 1,3이 접점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이미 있으니까 막 a에다 대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접점과 기울기 아니까 1번, 이제 1번이 반복되는 거야. 그치? 1번은 접점과 기울기 알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잖아. y-y1은 m,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x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정답이 이렇게 나왔네. 자, 문제 2번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일단 미분한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거야. 접점을 a, fa로 세팅을 했어. 굳이 이거 a 대입한 값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이렇게 썼을 때마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될 거라 그랬어. 그럼 여기다 a 대입한 값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된다 그랬어. 이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3으로 주어졌다고. 얘가 3으로 갔다고. 그치? 그럼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 주면 2a의 값은 2가 될 거고 a의 값은 1이 되겠지? 그럼 a 값 나왔으니까 접점의 좌표 나왔다고. 1, 이제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치? 1, 접점이잖아. fa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1, 1 대입하면 5가 되겠지? 그럼 접점의 좌표는 1,5. 접점의 좌표는 1,5. 접점의 좌표는 1,5고 기울기가 3이니까 y-y1은 m의 x-x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y는 3x-3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y는 3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미분이니까 미분부터 하는 거야.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9 기계적으로 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접점의 좌표, 그냥 혹시 까먹을까봐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둔다면 그냥 3a의 제곱 마이너스 9 길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기울기는 3으로 주어졌는데 얘는 또 f'a랑 같아야 된다며. 그럼 a 대입한 값이랑 같겠지. 3a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거 넘어가주면 12는 3a 제곱이 되겠지. 3, 4, 12 a 제곱. 따라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3인데 이게 2개가 되나?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3차 함수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접선이 2개가 있을 수 있거든. 요렇게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럼 a의 값이 플러스 2였을 때 그냥 둘 다 하면 돼요. a 값이 플러스 2였을 때 접점의 좌표가 2, 2였을 때 2는 4, 3, 12, 마이너스 9니까 3이 될 거고 2, 3.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2는 4, 플러스 4, 4, 3, 12 마이너스 9니까 또 3이 되겠지. 요렇게.
맞나? 잠깐만 스탑. 선생님이 잘못했다. 어디 잘못했냐? 접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잘못 썼지. 그치? 처음 미안해요. 이건 진짜 엄청 큰 잘못인데 선생님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그치? 접점 A, F에 여기다가 A를 대입해야지. 지금 뭐 한 거야? 그치? 선생님 지금 뭐 한 거냐? 여기다 A 대입해야지. A 세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이걸 A를 대입하고 미안해요. 이거 너네 헷갈렸겠다. 처음 배우는데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A, 요렇게 대입해야 된다고. 그럼 어디부터 수정하면 되냐면 여기까지는 맞잖아. 여기까지만 A까지는 맞아. 그럼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이 Y좌표를 구하는 작업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A에다가 플러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를 대입하면 8, 2 대입하면 8, 9, 2, 18, 마이너스 1 이거 맞나? 그럼 마이너스 11 맞지? 맞죠. 마이너스 11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니까 9, 28 플러스 18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또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접점의 좌표는 이렇게 주어졌고 기울기는 각각 3으로 주어졌다며. 기울기는 각각 3 이렇게 주어졌대요. 자, 그러면 y-y1 플러스 11은 m의 x-x1이 될 거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 그대로 둬도 돼 사실. 그리고 y-y1 9는 m의 x-x1이 될 겁니다. 자, 만약 선생님이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되니까 알려주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 틀릴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니까. 뭐 물론 선생님들 스타일 중에서는 이제 틀린 걸 지적했을 때 기분 나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는데 선생님 스타일은 그렇진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틀리고 수학이다 보니까 반복하지 않으면 계산은 많이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뭐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나는 뭐 수능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나는 내신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만약 내일 당장 내신을 본다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계산 연습을 하겠지. 그 폼을 만들어 놓겠지. 근데 난 지금 당장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대신에 선생님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구할 필요 없잖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사람마다 조금 집중할 포커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연구했으면 좋겠고 또 여담은 제외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약 틀리면 알려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먼저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미지를 안 가렸는데 자, 이 2차 곡선이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하지. 그리고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진 거야. 만약에 접선이 아니라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1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거든, 양수거든? 그런데 f'-1을 구하게 돼버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져. 그치. 그래서 함부로 f'이 x좌표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무조건 접점이었잖아? 얘가 접점이었어. 그럼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x좌표였다고. 주어진 점에서 x좌표야. 위의 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점은 주어진 이 x좌표, f'x좌표에서의 f'-1을 구하면 우린 뭘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f'-1은 f'x좌표를 구하면 f'x좌표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돼.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은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지 얘의 기울기가 궁금한 게 아니야. 그래서 f'x좌표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각해서 이렇게 풀면 큰일 나. 그냥 점이 주어진 거야. 위의 점이 아니라 점이 주어졌을 때 함부로 얘를 미분해서 2x 플러스 1 이렇게 미분하고 f'x좌표라고 그랬으니까 f'x좌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y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는 기울기 m의 x 마이너스 1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구분할 게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점이 아니잖아? 그럼 항상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건 접점을 모른다는 거야. 접점을 모르면 항상 우리는 무조건 접점을 세팅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접점을 세팅했잖아요. A, FA라고. 이렇게 접점을 모를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도 접점을 세팅합니다. A, FA라고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냥 항상 접점을 A, FA라고 두고 시작하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문제를 풀면서 실수한 걸 보면서 아니야, A, FA라고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그냥 이렇게만 둬도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번복합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좀 감을 잃어버렸나 봐. 어쨌든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게 더 좀 깔끔할 것 같아, 풀이가. 그래서 3번에서도 이렇게 두고 시작합니다. 일단 접점을 모르는 거야.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접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접점을 선생님이 A, FA라고 둡니다. 그럼 A, FA 여기에다 A를 대입하는 값이라고 두고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좀 더 깔끔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잠깐 까먹었었는데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접점을 이렇게 둡니다. 그럼 접점을 이렇게 뒀을 때마다 이 점을 접점으로 가는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는 뭐지, 얘들아? 그치, F'A지, F'. 여기서는 F'A를 쓸 수 있다고. 여기서는 F'-1을 쓸 수 없지만 얘가 접점이 아니니까, 얘는 접점이니까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F'A를 갖다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F'A는 일단 미분부터 하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지? 여기다 A 대입한 값이지? 그럼 여기가 2a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접점 주어졌고 기울기 주어졌지. 사실 주어졌는데 주어진 게 아닌 걸로 주어졌는데 뭔 소리냐면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주어진 거잖아. 어쨌든 나는 접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세울 수 있어요. 왜냐면 공식 대입하면 되잖아. y-y1 y-y1은 m의 기울기 m의 x-x1 이렇게 돼.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중요한 건 a를 몰라. 그래서 이제 a만 구하면 됩니다.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제 a만 구하면 돼. 우리들의 목적은 이제 a를 구하는 거. 뭘 안 썼냐면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안 썼어. 봐봐, 점 여기에서 그으면 여기에서 그은 접선들은 다 지금 이 점을 지나거든.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안 썼지.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대입. 뭐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대입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그리고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했지. 그러면 대입한 식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뭐가? a가. 그치? 왜냐면 A라는 녀석은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접선들이거든. 사실 이렇게까지만 두면 어떤 접선이냐면 그냥 모든 접선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찍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만 표현해두면 그냥 아무 점에서의나 접선을 모두 다 의미하는 거야. 그치?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조건, 이걸 대입한 걸 만족시키는 A 값들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지난다는 걸 만족하는 녀석들이잖아. 이 모든 접선들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왜냐면 여기서 그은 모든 것들이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딱 두 개의 A 값이 나오겠지? 그럼 접점도 딱 두 개가 나오겠다.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 그치? 딱 여기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 맞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 두 개 나오고, 그럼 접점의 좌표가 이렇게 두 개 나오겠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A제곱. 그치?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왼쪽으로 넘기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3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2a가 될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로 묶이겠지? 그럼 묶어줄 필요도 없지. 바로 보이지. a가 0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지. 안 보이면 묶으면 되겠지. a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곱해서 0이 되려면 0이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되겠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지. 우리의 목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a 값 구하는 게 아니야. 이제 a 값을 구했어. 그럼 봐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에 a 값을 차례대로 대입하면 그게 답이 된다.
그치? 왜냐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원해. 그럼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A값의 조건을 알아야 되지. 이 A값의 조건이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A값의 조건이야. A값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면 대입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끝! 그렇게 하면 되겠지. 0 대입해볼까? 그럼 첫 번째 0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미안. 또 실수할 뻔했네. 첫 번째 A가 0이었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에 0, 0 없어지고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1, Y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될 거고 A에다 0 대입하면 1만 남고 0 대입하면 X만 남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X, Y는 X 마이너스 1. 답 확인해보게. 자, 그리고 A에 마이너스 2, A에 마이너스 2,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두 번째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모르면 바로 질문합니다. 뭐 선생님 바쁘다고 질문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바로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바로 알려주는 게 더 도움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질문하세요. 뭐 선생님 여건, 생활 뭐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다 내가 알아서 잘 보고 알아서 도움 줄 거니까 그냥 질문합니다. 대신 답은 좀 늦을 수 있지만 양해해 주세요. 그냥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합니다. 그게 선생님도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더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난 좋아. 알겠지?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도 도움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가 마이너스 2야.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1이지 1. Y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넘어올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x a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 지금 선생님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정확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답을 봤으면 맞아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저리 써놨는데 어쨌든 그냥 일단 문제를 보잖아. 미분부터 했어. 미분부터 항상 fx로 이렇게 두지. fx라고 하면 서술형에서는 항상 fx라고 하면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f'x 이렇게 써버리면 이걸 생략한 거거든. 그치? 서술형에서만 이걸 꼭 써주고 평소에 문제 풀 때는 객관식에서는 이런 거 쓰고 있을 필요 없겠지. 어쨌든 그냥 이거 미분부터 합니다. y 프라임. 2x 플러스 1 이렇게 미분부터 하지. 2x 플러스 1 이렇게 미분부터 한 거지.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뒀어. 접점을 두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두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지나는 한 점. 대입. 여기다 대입. 대입하면 2차 방정식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접선 2개 생길 테니까. 그럼 A 값 2개 나오면 얘를 이제 다시 여기다 대입. A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접선 하나, 대입하면 접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정리해서 이 1번에 대입했었네. 이 문제에서는. 그치?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더 깔끔하겠다. 그치? 그게 더 깔끔하겠다. 선생님이 연산을 한 번 지금 덧셈이나 이렇게 곱셈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대입하면 덧셈이나 연산을 더 적게 할 수도 있겠다. 때에 따라서는 그대로 두고 하는 게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선생님이 이 문제 이 유형은 지금 예제 3번의 유형은 딱 예제 3번 문제 3번의 1번 문제 3번의 2번만 풀어봅니다. 딱 예제 3번 문제 3번의 1번 문제 3번의 2번만 딱 풀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절차를 좀 생략한 풀이를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이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미분부터 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미분부터 해. 마이너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위에 거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익숙해질 시점에 다시 아래 거 보면 됩니다. 근데 학습은 항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리고 일단 공부는 감이 생기면 나중에 완벽하게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완벽하게 되니까 또 여담. 근데 난 여담하는 게 좋기는 해. 너네들한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학습에 부담될까봐 일단 지금은 목적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거니까 어쨌든 일단 생략하고 바로 다시 할게. 이 문제를 봤다. 그럼 뭐 하냐면 선생님이 일단 미분부터 한다고. y 프라임 미분.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될 거고 접점의 좌표를 두자고. 그럼 접점 여기서 주의하자. 아까 여기다 대입했잖아. 그치? 여기서 주의하자. a,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그치 기울기는 f'a가 되겠지? 기울기는 f'a.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f'a.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쓸게요. f'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아니까 바로 대입. y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될 거고. f'a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자. 아까처럼 아까 얘네들 풀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그럼 왠지 연산이 좀 덜어질 것 같거든.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뒤에 있는 거 계산해보면 따로 계산해보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a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마이너스는 이거 통째로 그냥 넘어오면 그대로 넘어오겠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럼 이거 지워지면 a 제곱 되겠지? 플러스 a 제곱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지워질 거고 그치?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깔끔하겠다. 그치? 연산이 훨씬 더 줄어든다.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이 조금 복잡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연산이 더 깔끔할 것 같아. 어쨌든 한번 이제 대입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접선들을 싹 다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3,3 지나는 것만 원하는 거잖아. 3,3을 대입하는 거야. y에도 3을 대입하고 이제 y에 3 대입하고 a 값 구하는 거야. y에 3 대입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에 여기에도 3 대입하고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제 이 방정식 해결하면 되겠지? 방정식 해결 되게 쉽지. 그 다음에 a 값 구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집어넣으면 돼. 여기 이 1번에 다시 집어넣으면 돼. 정리한 거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위에 거 말고. 그래야 계산이 더 연산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 a 제곱 마이너스 6a 그치. 그리고 플러스 3 플러스 3은 9 플러스 2니까 11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이 되겠구나. 이렇게 맞나? 검산 a제곱 마이너스 6a 9 넘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맞다. 그럼 428이잖아. 428이고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플러스 6a 맞으니까 따라서 a는 4, 2 또는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그냥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1에 대입하면 이 녀석을 1에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2 대입하면 2는 4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거나 또는 y의 값은 4 대입하면 4 대입하면 4 4, 2, 8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5 맞지?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4, 46 플러스 2 18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답 틀렸으면 선생님 이거 캡처한 다음에 선생님 이 부분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주면 이제 여러분도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낼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선생님도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어서 바로 수정해서 바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마저 그냥 선생님이 풀어줄게. 자,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서 여러분이 먼저 풀어봅니다. 2번. 이거는 먼저 풀어보면 2번 학습은 좀 오래 걸리겠다. 2번 풀어봅니다. 푸세요. 다 풀었죠? 자, 여러분들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접점의 좌표부터 먼저 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세제곱? 3차 방정식을 해결한 적이 없는데 세제곱?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a는 미분해서 a 대입하는 거지 3x 제곱 마이너스 2지 그래서 3a 제곱 마이너스 2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 이렇게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요 녀석 근데 한 번에 써볼까? FA가 어차피 여기다 쓰면 FA를 또 넘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FA를 오른쪽에 넘겨서 플러스 FA로 써볼게요. 그럼 Y는 F'A에
3a제곱 마이너스 f'a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지?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리고 이거 정리한 거 아니지? y는 요렇게 분배해주면 3a 제곱 마이너스 2의 x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요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a가 되겠지.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없어지겠다. 그치? 그리고 얘 없어지면 마이너스 2a 세제곱인가? 마이너스 2a 세제곱.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나? 그치? 마이너스 1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해주면 일단 대입하면 돼. 어차피 3차 방정식 너네 계산하는 거 구하는 거 아직 조립제법으로 배웠구나. 어쨌든 일단 한번 해보자. 0,1을 대입하면 0,1 대입하면 1 대입하고 0을 대입해주면 이거 싹 사라지네? 그치?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 그치?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 세제곱. 요렇게 지어주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a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 1번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어이구 헷갈리겠다. 자, 그래서 필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필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잖아? 그럼 내가 방금 나왔던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쳤어. 이거 한 다음에 처음에 문제를 풀었거든요. 너무 아픈 거야. 도대체 내가 어디에 뭘 쓴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되게 비효율적이지.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무식하게 했는데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 효율적으로 할수록 시간도 아끼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대입하면 끝나겠지?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x.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뭐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 0,1이라는 곳에서 뭐 하나의 어쨌든 이거는 지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단원을 배우면 할 수 있냐면 도함수의 활용 5단원을 배우면 5단원 그래프 그리기 지금 1단원 이제 1, 2, 3, 4, 5 까지 배우면 거기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건너뛰어서 너무 많은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건너뜁니다. 뒤에 가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알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생략하고 건너뜁니다. 자, 다음 시간에 평균값의 정리를 할 거야. 되게 재밌어. 평균값의 정리. 마치 뭐랑 같냐면 중간값의 정리랑 비슷하다. 중간값의 정리는 연속이었을 때 반드시 뚫고 지나간다. 그치?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이어져 있으니까 요 중간에 있는 이 중간에 함수값들 중간에 있는 이 모든 값들은 함수값으로 대응받아야 된다는 게 중간값 정리. 얘네들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게 중간값 정리.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라인은 다 뚫고 뭔 소리냐면 아니야. 어쨌든 그게 중간값 정리였다면 평균값 정리는 미분에서 성립하는 거야. 중간값 정리는 함수값이 같지 않았을 때 시작했지. 함수값이 같지 않았을 때 이제 중간값 정리를 이렇게 시작했다면 평균값 정리는 일단 롤의 정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함수값이 같았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같았을 때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변화가 없었을 때 결과적인 것만 봤을 때 A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래프 한번 보고 B라는 시점에서 그래프 한번 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밖에 없어. A라는 포인트의 데이터와 B라는 포인트의 데이터밖에 없어. 그럼 전체적으로 나는 변화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걸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나 됐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춰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강의를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내가
결심한 걸 조금이라도 한 거잖아. 그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거 언제 다 하지? 이걸 다 하기 전에 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대신에 내가 걸어온 자취를 생각합니다. 와, 나 오늘도 이 40분짜리 하나 들었어. 와, 나 다 보니까 이거 한 11강을 들었네? 내가 11강이나 들었어? 와, 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은, 그래야 조금 더 하고 싶어져. 그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연료가 채워지지? 그럼 더 많은,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료 채우는 일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쉬어도 돼. 너무 버겁잖아? 좀 쉬어도 돼. 괜찮아. 몇 시간 쉬어도 되고 하루 정도 쉬어도 돼. 뭐 어때? 방학인데.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고생했습니다.